이 주인공은 클레페 공국의 앤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다른 앤이었죠. 네, 클레페 공국은 지금의 독일의 로르트나인 베스트팔렌주에 있는 곳으로 네덜란드 국경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클레페는 작은 공국이었고 앤은 그곳의 공작인 요한 3세의 딸이었죠. 두 번째 다른 나라 애인을 만난 건데. 네. 근데 이게 강대국도 아니고 뭐 스페인 이런 것도 아니고 왜 그 공국의 네.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예, 그 당시 영국의 처음 외교적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프랑스와 지금의 독일 지역에 있던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오랜 전쟁을 끝내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동맹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했거든요. 더군다나 당시 교황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헨리 8세를 쫓아내기 위해서 군사 행동을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개신교 국가였던 클레페 공국과 동맹을 맺어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견제하려 했던 것이죠. 와. 그리고 이 결혼을 적극적으로 주선한 사람이 재상이었던 토마스 크로멜이었습니다. 자, 이런 판단에서 헨리 8세가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두 나라 사이가 이제 지도에서 보다시피 꽤 이제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앤을 만나러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게 될 여성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 궁금했던 헨리 8세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려와. 네. 그려와. 네. 네. 너무 이제 답이 빨리 나와서 약간 제가 놀라는데요. 네, 지금 같으면 뭐 이제 푸사 확인하고 그러겠지만 당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궁정 화가였던 한스 홀바인을 불러서 초상화를 그려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스 홀바인이 어떤 초상화를 그려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아마 진짜 똑같이 생기게 그려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똑같이 그려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클레페 앤을 보니까 어떠세요? 뭐 기품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졸린 것 같은데요, 많이. 사실 헨리 8세도 이런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초상화를 보니까 그래도 꽤 미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서두르자고 했고 급기야 이제 앤이 영국으로 오는 날에 그리니치 궁에서 로체스터 성까지 직접 앤을 맞으러 갔습니다. 야, 여기서 이제 또 푸사 사진과 미팅 당일날 사진. 네. 다른 사람이 온 거죠. 다른 사람이 왔는데 우리 또 많이 겪은 일이죠. 진짜 아니야? 마침내 그렇게 기다렸던 클레페 앤의 실물을 마주한 순간 헨리 안 돼. 8세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뭐겠어요? 지금 저희가 농담처럼 얘기한 그 이유예요? 네, 네, 오 그런 마이 일들이 갓.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한스 홀바인이 그려온 초상화 실물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내가 딱 그렸던 사람은 참수당했습니다. 참수요. 네, 헨리 8세는 클레페 앤을 보자마자 보고받은 것처럼 예쁘지 않다라면서 불평을 했죠. 어머, 너무 외모지상주의야. 자,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앤의 또 다른 초상화들을 한번 볼까요? 이거 궁금하다. 차이가 있을지. 오른쪽이 너무 오른쪽이 너무 오른쪽이래잖아요. 뭐가 비슷해요? 오른쪽이라고요? 네, 홀바인의 초상화 어때? 많이 다른 것 이게 같은가요? 옆모습인데? 어머니와 딸 같은데요? 예, 사실 이제 클레페 앤의 외모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앤이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앤의 외모가 헨리 8세의 그 개인 취향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죠. 자, 그런데 클레페 앤을 만나고 나서 크게 실망한 헨리 8세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바로 보네? 결혼을 잘못 주선한 크로멜은 이를 계기로 헨리 8세의 신임을 잃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이 겹쳐서 결국 곧 처형까지 당하게 됩니다. 토마스가 저 지경이면 제가 봤을 때 피터 씨, 이 얘기 나오기 전에 말했던 그 화가, 그렸던 화가, 큰일 났다, 미화에서 큰일 났다. 그렸던 화가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 화가가 거의 독점으로 그 궁전 안에 그 헨리 8세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실력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지켰지만 크롬웰 약간 편이었기 때문에 되게 곤란했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게 살았겠죠. 네, 근데 맞습니다. 처형까지는 아니었죠. 아, 뭐 곤란만 했으면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그쵸. 네, 어떻게 보면요. 살려놨네요. 네네. 그림 실력 진짜 좋았나 보다.
근데 저 앤도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 게 자기를 맺어준 주선자를 헨리 8세 사육시켰으니까 자기는 얼마나 주선자인지는 불안했겠어요. 알아요? 애니? 알죠. 알겠죠.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정말 앤도 얼마나 되게 무서웠을까. 불안했겠죠. 자, 그럼 멀리 클레페 공국을 떠나와서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헨리 8세 분노로 산 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애초에 이 결혼은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헨리 8세는 그 목적까지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클레페 앤은 못생겨서 혼인 무효를 당하게 되었죠. 혼인 무효의 원인이 못생겨서 그런 거라고요? 이 근거를 어떻게 했지? 그럼? 결혼을 무효화하는데 가톨릭 교황의 허가도 필요 없어진 데다가 이미 4번의 결혼을 치르는 동안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데 매우 능숙해졌던 그런 프로 정리러 헨리 8세는 혼인 무효가 쉽도록 첫날 밤 치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마음이 근데 클레페 애는 뭐야?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네. 아니, 맞아요. 무슨 못생겨서 이게 진짜 황당해 진짜. 아니, 관계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앤도 그래도 나는 공국의 딸인데 가만히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당시 클레페 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결혼 때문에 이제 멀리 타국까지 왔는데 결혼 상대자가 자기를 보자마자 정말 마음을 차가게 식고 막 분노하고 더군다나 자기와 관련된 인물들을 막 처단까지 하는 걸 지켜봤잖아요. 진짜 못했어. 그래서 클레페 공국의 자기 가족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아무 치욕스럽다 이런 얘기 하겠죠. 왜 결혼을 허락했냐 이런 남자랑.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이렇게 짐작하신 것처럼 헨리 8세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는 내용이 있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떻게? 자기는 영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더 마음 아파. 착한 딸이야. 아파. 아빠가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너무 공감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헨리 8세가 클레페의 앤이 고국에 자기가 받은 모욕을 전달해서 양국 간의 동맹을 틀어지게 할까 봐 앤이 가족과 주고받는 편지까지 감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앤은 자신의 안위를 최대한 헨리 8세 심기를 건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혼인 무효 결정 후에는요, 헨리 8세에게 직접 이런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비록 우리 사이에 위장된 결혼이 무효이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결정됐지만 폐하께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간청드립니다. 이로써 저는 폐하의 은총을 받은 아내라는 사실을 밝힐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폐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신 깨끗하고 순수한 생활을 고려하셔서 저를 폐하의 겸손한 종 중 하나로 받아들이신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편지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살았네. 저걸로 살았어. 저거 하나로 생명은 유지했네. 헨리 8세도 이 편지를 받고는 꽤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앤에게 상대적으로 아주 관대한 처분을 내리게 되었죠. 클레페 앤은 왕비가 아닌 왕의 누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보석이나 여러 가지 물품들은 물론이고 전 아내였던 앤 볼린이 소유했던 리치몬드 궁전 같은 부동산을 비롯해서 엄청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로도 클레페 앤은 종종 궁전에 초청받아서 헨리 8세의 고민을 들어줄 정도로 친근한 사이가 되었죠. 결혼해서 비극으로 맞는 것보다 낫네. 오히려 오히려 친구가 됐네요. 위너네, 위너. 가장 위너인데? 이렇게 좋은 여사친으로 남아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사친이 나, 내가 봤을 때. 오히려. 그쵸. 결혼이 다 파국으로 치달으니까. 네, 이렇게 클레페 앤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사이를 정리한 헨리 8세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진짜. 그리고 클레페 앤과 헤어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5번째 아내를 맞이하죠. 이거 요즘에 그냥 들려주면 에이 드라마를 쓰고 있네 뭐. 네, 소설 쓰고 있네 그럴 네, 거예요. 현실이 더 소설 같네요. I come here this day to introduce to you my new wife, Queen Catherine. 자, 놀랍게도 5번째 아내는 10대 소녀였던 캐서린 하워드였습니다. 10대요? 네,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무려 33살이었는데요. 헨리 8세는 캐서린의 발랄한 면모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발랄할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 나이는 대부분 다 발랄하지 않나요? 근데 저쯤 되면 자기 딸보다 어리지 않아요? 그렇죠. 예. 헨리 8세는 그럼 캐서린을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딸 친구로. 아 그러겠네. 아 자기 딸 낳은 딸들 있을 거 아니에요. 딸 친구네요. 예, 그 전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적? 아, 네, 맞습니다. 아 시녀 매니아 맞네요 이분 진짜로.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해? 누구 시녀예요 이번엔? 캐서린은 헨리 8세의 전처인 클레페 앤의 시녀였습니다. 직전 아내 시녀와 결혼한 게 벌써 세 번째죠. 이게 계속 아니, 근데- 패턴이 있네요. 아니야 근데 그게 클랩 애는 너무 속상해 지금.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시녀는 또 좋아하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게다가 이 캐서린 하워드는 두 번째 아내였던 앤 볼린의 외사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천진난만한 캐서린에게 푹 빠진 헨리 8세는 어느 날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캐서린의 복잡한 남자 관계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알고 보니까 캐서린 하워드가 헨리 8세와 결혼하기 전부터 남자 관계가 꽤 복잡했던 겁니다. 아 10대였는데. 네. 아, 그리고 이제 하워드의 연애는 헨리 8세와의 결혼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대범한데요? 말 그대로 정말 대담하게도 드럼을 자기 비서로 데려와서 왕실에서도 미래를 이렇게 계속했고요. 그것도 모자라 토마스 컬페퍼라는 헨리 8세가 신뢰했던 시종과도 연문을 뿌렸습니다. 결국 캐서린 하워드의 스캔들은 헨리 8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똑같이 당한 헨리 8세는 뭐 어떻게 했어요? 그 캐서린. 사실 처음에는 이 춤을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는 캐서린을 가시 없는 장미라고 부를 정도로 아꼈었는데 그런 캐서린이 자기를 배신했을 리 없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고 정말 엄청나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참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캐서린 역시 결혼한 지 고작 1년 4개월 만에 바람 펴서 참수를 당하게 되었죠. 참수시켰어. 피터 씨 이때 헨리 8세의 충격이 상당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러다가 미치는 게 아니야 싶을 정도로 화가 나고도 울기도 하고 분노도 하고 이제 앞으로 왕이랑 결혼할 여자들 그 남자 과거에 있었던 남자 관계들 이렇게 숨기면 그거 반역죄라고 법까지 만들었어요. 그 헨리 8세의 행동을 보면은 되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이때까지 잘못 저지른 게 있는데 그걸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저렇게 네, 바람핀 캐서린은 맞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가 이렇게 분노한 반면 캐서린은 처형 전날에 상당히 놀랄 만한 행동을 했다고 전해지죠. 처형 전날에 그 처형에 사용될 그 나무 받침을 런던 탑으로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해서 밤새 머리를 이제 받침대에 대보는 연습을 했다고 하죠. Will you bring the block to me so that I might know how to place myself and make trial of it? 무려 5번이나 되는 결혼을 반복하는 사이 어느새 헨리 8세도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생각한 헨리 8세는 인생의 마지막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캐서린 파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또 캐서린. 또 캐서린. 네. 3명의 캐서린과 2명의 앤이 있었어요. 자, 왕실의 가정교사 출신이었던 캐서린 파는 이미 2번의 결혼을 한 여성이었습니다. 늙고 병든 남편을 보살핀 경험이 있었던 캐서린은 헨리 8세도 극진히 돌봐줬다고 합니다. 캐서린 바는 굉장히 현명하고 되게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사실 캐서린 바는 제인 시모어의 오빠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제 헨리 8세가 정혼을 하니까 왕의 정혼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결혼을 했다고 해요. 와, 또 꼬여있네요, 여기도 관계가. 네. 특히 캐서린 파는 헨리 8세의 이전 아내들이 낳은 3 아이들을 잘 챙겼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쫓아냈던 메리와 엘리자베스를 불러서 다시 화해를 하도록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헨리 8세는 1544년에 이제 두 딸을 에드워드 6세의 뒤를 이어 왕위 계승권자로 인정하는 왕위 계승법을 제정해서 메리와 엘리자베스가 사생아가 아닌 공주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왕위에 오른 이후 무려 6번의 결혼을 한 헨리 8세는 영국사에 길이 남을 역대급 결혼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헨리 8세가 영국사에 남긴 기록은 결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대한 공적을 남긴 분야, 바로 영국의 해군력이 있었죠. 사실 헨리는 통치 기간 내내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영국의 입지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했고, 이를 위해서 전쟁도 많이 벌였고요. 특히 해군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해군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먼저 주목한 것은 함포 기술이었습니다. 함선에 장착할 대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대포 주조 기술을 발달시켰습니다. 이는 무기 성능만 발전시킨 게 아니라 해군의 전략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국가들이요, 이제 해전을 하면은 가까이 가서 적선에 갈고리를 던져가지고 자기 배 쪽을 끌어당겨서 그 다음에 올라타서 백병전을 벌이는 방식으로 싸웠죠. 그런데 이때 대포가 발전하면서 원거리에서 사격하는 전술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런 전술로 헨리 8세 딸인 엘리자베스 1세는 스페인과의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8세는 뭐 스캔들만 많이 뿌리고 다닌 게 아니라 영국의 해군력이 세계 최강이 되는데 좀 기초를 다진 거네요. 네. 또 한 가지, 헨리 8세는 직접 선박을 디자인할 정도로 함선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때 만들어진 함선을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메리 로즈호 그리고 해리호, 이렇게 두 배인데요. 헨리 8세가 이렇게 디자인한 함선의 모습이 어떠 보이세요? 뭔가 디자인이 이쁜데요? 그 네. 당시 치고 되게 최첨단 같아 보여요. 예, 맞습니다. 헨리 8세는 조선소를 설치해서 메리로즈, 해리호 같은 그런 큰 배와 군함들을 건조하도록 했는데, 해리호는 배수량이 1000톤에 이르는 큰 배였습니다. 이렇게 영국 해군력의 기초를 닦은 헨리 8세는 이와 더불어서요, 이 해군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해군청이라는 그런 관청을 만들었습니다. 이 해군청은 해군 함선 수급 계획을 세우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일들을 맡아서 진행했는데, 이로 인해서 영국은 장기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으로 해군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나중에 해군성으로까지 발전을 했고요. 이게 영국이 해양 강국으로 뻗어나가는데 정책적인 발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엘리자베스 1세가 아버지 덕을 좀 봤네요. 네, 맞습니다. 업적은 대단한데 야 가족사만 들으면 네, 지금껏 살펴봤듯이 헨리 8세는 해군력 증강으로 영제국의 전성기를 여는 초석을 닦았고, 이는 헨리 8세가 영국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의 업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국 역사에 많은 성과와 과오를 남긴 헨리 8세는 1547년 낙마 사고로 인한 후유증과 그로 인한 건강 악화로 55세의 나이로 숨지고 맙니다. 에드워드 6세를 충실히 보좌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6번째 아내이자 인생의 마지막 아내인 캐서린 옆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야, 그 진짜 6번째 아내만 생존한 게 맞네요. 그렇게 됐죠. 이로써 캐서린 파는 남편이 먼저 죽어서 생존할 수 있었죠. 그쵸. 생존한 이유가 참 웃기네요. 사실 헨리 8세는 훌륭한 왕이라기보단 영국 역사에 큰 유산을 남긴 왕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영국의 경제나 외교 방면에서 나라에 큰 손실을 가져온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확고한 업적들이 있습니다. 헨리 8세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성립된 잉글랜드 국교회는 지금까지 영국인들의 정체성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세 기간 내내 영국의 해군력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함으로써 영제국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평가도 잊지 말아야 할 업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크네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근대화된 영국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평가되는데, 그건 헨리 8세가 이뤄놓은 업적 위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